반갑습니다. 보험독구 부탁입니다. 오늘은 매력이 뚝 떨어진 이 종신보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매력이 뚝 떨어졌다라고 해도 지금 생보세에서는요, 이 종신보험 계속 팔아야 되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회계제도 바뀌고 얘가 계약 마진이 엄청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장성 보험을 포함해서 종신보험 판매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자, 종신보험은요, 다 아시다시피 왜 이렇게 매력이 뚝 떨어졌냐? 예,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저출산, 자녀들이 없거나 또는 자녀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남겨줘야 될 이러한 경제적 부담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당연히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건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져 있나요? 장수, 예,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게 깔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신보험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고, 해당 기사에서도 한 가입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월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어려워지니까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 4년 정도 냈는데 야, 이거 유지하기 힘들고 요즘 금융상품들 보니까 금리 높게 주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해도 원금이 보존이 되는 상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종신보험 세일즈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요. 이건 종신보험뿐만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요. 예, 원금 회복 심리입니다. 원금이 회복되는 이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얼마나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결국 종신보험의 세일즈 컨셉들이 앞서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예,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든가 무해지 종신보험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예, 목돈, 즉 저축성 상품의 성질을 부각시켜서 판매하는 게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고객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극 잘하면 당연히 금융상품 판매하기 쉽고요. 그래서 변액보험 판매할 때도 뭐 아시다시피 불안전 판매 온상은 뭐였습니까? 높은 수익률 제시해서 원금 일찍 뜬다.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 드렸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민원의 핵심인데, 자, 보시면 현재 대한민국 종신보험의 민원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47%인데 보장성 보험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종신보험의 민원은 높고, 이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금 회복 심리를 자극한 것, 즉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해서 판매시킨 게 문제가 되겠죠. 종신보험은 외환위기 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판매가 시작이 됐고, 2015년도 188만 건이 좀 넘게 이때 피크를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듯이 상품을 개발을 하고 뭐 기능을 넣고 했겠죠.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기반으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지만, 고령사에 진입하면서 당연히 늦게 사망이 늦어지니까 선지급기는 나온 거죠. 먼저 돈을 준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돌입이 되면서 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종신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 뒤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유동성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금 전환 특약이라든가 유니버셜 기능들이 이제 종신보험에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보험사들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똑같은 보험료가 아니라 똑같은 사망보험금을 제공하는데 보험료가 막 30% 20% 싸다. 자, 무해지 저해지가 이때 진입을 한 거죠. 다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또 새로운 컨셉이 만들어진 거죠. 결국 보험사들이 상품 변화를 시키는 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팔기 위해서입니다. 팔기 위해서. 판다라는 거는 당연히 해당 시점, 즉 금융 트렌드에 맞춰서 상품을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 결국 이건 세일즈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제동이 한번 걸렸죠. 무해지 종신보험 제동 걸렸습니다.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 100% 초과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제동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다 아시다시피 로지종신이 나왔었죠. 로지종신이 어떻게 상품을 만들었습니까? 예, 계약 해당일이 10년, 요 시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급률을 100% 넘게 했습니다. 웃긴 거죠. 무해지 종신보험 저지하면서 다 아시다시피 저축보험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불안전 판매 때문에 이거를 저지해서 100% 환급률 넘지 못하게 했는데, 보너스 같은 기능을 통해서 뭐 축하금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서 버린 거죠. 이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모든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집중을 했죠. 뭐 모든 생보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뒤늦게라도 이제 여기에 진입한 회사들도 있지만 그래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바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상품을 또 만들어낸 거죠. 좀 웃기죠. 돌이켜 보면 그리고 또 다시 제동을 걸죠.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제 주관적인 소견이지만은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앞으로 어떻게든 바뀌겠죠. 그리고 2022년도 04월에 예, 저해지 종신보험들 다 조정됐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예, 외국의 한 보험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해지 무해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유지율입니다.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대한민국 무해지 저해지 만들 때도 이유지율을 엄청나게 낮게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종신보험 85차월 유지율이 30%도 안 됩니다. 이걸 대입했는데 그 회사들 왜 망할 위기에 놓였냐면은 보험을 해지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산정했던 유지율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죠. 그래서 2024 4월에 금융당국이 제재를 해서 결국 생보사들이 요 저해지 보험 무해지 만들 때 새로운 이제 유지율을 대입을 시키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엄청나게 다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경영,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상품이 계속 반영이 돼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종신보험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200만 건이 넘게 팔렸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가장한테 뭐 가정의 기본 필수 상품이다, 기본 상품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다들 종신보험을 어떻게 해요? 예, 리모델링 1순위로 보는 거죠. 뭐 방송만 틀어도 대부분 거기 밑에 조그만 글씨로 예, 보험 우리 해지시켰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사망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이제 종신보험들이 해지된 거죠.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나오는 이제 굉장히 큰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뭐 보험료 수준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보험료를 보장성 보험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 결국 여기서 사망 보장이나 저축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전환할 때는 순수형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강의할 때 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드린 건데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상품 변화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장성 보험 특히 이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장기 보장성 보험 상품에 트렌드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뭐 이슈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런 금융 트렌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우리 뭐 민식이법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면 상품을 개정하는 이러한 이제 리걸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잘 눈여겨보게 되면 상품 판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여집니다. 그게 결국은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종신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